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5분간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재명 도의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정덕 변호사가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다투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일부 이재명 도의사 지지자들이 아니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빨리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도의사가 경기도정 업무를 빨리 복귀하는 게 낫지 어떤 또 속임수를 떠가지고 이재명 도의사를 괴롭히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맹비난하거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뭔가 잘 모르고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법부는 1심, 2심, 3심에 걸쳐서 3심 재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3심 재판은 현재 이재명 도의사가 남겨져 있고 이 3심 재판이 최종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이번 마지막 남은 대법원 재판에서 삐끗해가지고 유죄 선고나면 이재명 도의사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나가리가 될 수가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1심 재판에서는 무죄였고 2심에서도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허를 찌르는 약간은 비논리적이고 약간은 당황스러운 그런 판결을 냈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전혀 예상 밖의 판결, 불이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고 정치 재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무리 법리심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의 여론 동향이라든가 현재 흘러가는 국정 정세를 감안해서 판결을 하는 그야말로 정치 재판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 도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아버리면 이재명 도의사는 그냥 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를 이재명 도의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재명 도의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정덕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 아마 예비주자로 등장할 모양이에요. 헌법소원은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정덕 변호사가 자신이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고 그 나가는 예비주자로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 당사자다. 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이라는 게 어떤 범용성이 있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 있는 모든 예비주자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판결이 아니라 이 백종덕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종덕 변호사와 관련된 헌법소원만 진행되고 이재명 도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백종덕 변호사도 말씀을 했지만 곧이어 자신의 헌법소원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보고 이재명 도의사의 변호인단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백종덕 변호사가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하나의 전초전이고 곧이어서 이재명 도의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왜 좋냐면요 계속 재판을 질질 끄니까 이재명 일부 지지자들은 답답하다 빨리 끝내야 되지 무슨 또 꿍꿍이 속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재판에서 한 번은 끝나는 거야. 유죄 아니면 무죄야. 이재명은 나가리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야. 300만 원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나가린 거지. 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3심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제4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재판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유죄 무죄만 판결되면 이재명은 나가리가 돼버리는데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판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이 현재 다투고 있는 이 법조문이 위헌이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재판에 갈 필요도 없이 이재명 도의사는 무죄가 선고되는 거야. 만약에 현재 이재명 도의사가 헌법소원을 현재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도의사의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만약에 받아들여져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2년이나 1년이나 2년 사이에 기다렸다가 받게 되면은 그 사이에 많은 정치 상황의 변동이 있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위헌이다. 그러면 이재명 도의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을 받거나 합헌이다. 그러면 대법원은 그때서야 정지되어 있던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인제는 판결할 수 있는 거야.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합헌인데 그 합헌에 따라서 이재명 도의사가 주장했던 위헌이든 합헌이든 그걸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 제기 전의 상태에서 다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도의사는 법원의 재판을 2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주면 이재명 도의사가 만약에 위헌으로 해주면 이재명 도의사가 대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합헌이다. 그리고 헌법소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기각을 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대법원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재명 도의사는 2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판을 질질 끌어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도의사가 단 한 번으로 제거될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대법원의 재판을 2번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심제를 이재명 도지사가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유연이 돼버리면 더 이상 대법원을 다툴 필요도 없이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존중해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합헌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정지되었던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대법원은 한 달 남은 이 재판을 마저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고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재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마지막 남은 대법원에 이재명 도지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이재명 도지사는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 1심, 2심 대법원, 그 위에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법원을 구속시키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두 번의 재판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백정도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재판 절차를 중지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2년 사이에 그런 기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는 많은 정치적 변동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한테 불리할 것이냐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재명에게 절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년 많게는 2년 가까이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벽에다 붙여놨던 많은 경기도의 정책들을 1, 2년 사이에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1, 2년 안에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들은 엄청나게 국민들 안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고 이재명의 정책은 엄청나게 경기도 곳곳에 침투해 있으면 이재명 도지사의 몸값은 1년 후에 2년 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 2년 후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훨씬 이재명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권 말이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에 빠져가지고 정권 누수, 권력 누수 현상이 많아지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갈망이 클 텐데 1, 2년 안에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가 훨씬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국민들의 여론도 엄청나게 좋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제기한 것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고 이재명 도지사가 획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 헌법소원 심판을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직접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도지사에게 4번 1심, 2심, 3심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라.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을 만약에 제기를 하면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 3인방이 손깍지 3명이 손깍지 끼었죠. 이거 남녀 관계에서 이 손깍지 끼면 어떤 관계입니까? 거의 사귀는 관계,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 거의 곧 약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 직전 단계의 그 친밀도를 나타내는 게 이 손가락 깍지 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양정철 연구위원장의 어떤 꿍꿍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을 원팀으로 이렇게 포섭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당내 입지를 확장시키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포섭해서 이재명의 정치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비난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별도의 당을 만든다고 해서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20년, 30년 민주당만을 계속 지지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속성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현재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재명 도지사의 선택과 정책 지평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